2024년 새해 첫 번째 IM19 이번 코너는 귀양살이입니다. 귀양 가신 두 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 현직에 지금은 백수죠.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요. 오광영 대전시의회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귀양. 귀양살이가 뭐예요? 귀양살이가. 저희 이 새로 이제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대전 시정실록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귀양 가신 유성구 갑. 유성구 갑에서 지금 꿀 빨고 있는데. 귀양 가신 분이고 또 이번 대전 서구 갑으로 또 귀양 가신 분입니다.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어떻게 귀양살이 할만하세요? 네, 즐겁습니다. 두 분은 또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좀 준비하고 계시죠. 두 분 다 예비후보 등록하신 거죠? 네. 예, 했습니다. 오광영 의원님부터 예비후보 몇 번째로 등록했어요? 선거구에서. 우리 유성갑에서 제가 일반은 놓쳤나 보군요. 일반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한 것 같고요. 뭐 당내에서는 제가 아직 제 경쟁 상대인 분께서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경쟁 상대분께서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조승래 의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아주 파닥하게 퍼지고 있는 걸 쓸데없는 얘기하지 확인했습니다. 마시고요. 저작거리에 퍼져 있는 소문이고. 서구갑은 어때요, 안필용 실장님은? 네, 여야 합쳐서 5번째 정도 등록한 것 여기도 같은데. 일반 놓치신 거고. 그렇죠. 전 좀 천천히 갔어요. 어때요? 지금 대전 서구갑이 가장 소위 박 터지지 않아요? 네, 뭐 사실 후보도 가장 많고 민주당이 6명, 국힘이 5명. 11명. 6명인가? 한 명 더 늘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12명인 건데 그 뭐 행사나 이런 데 가면 뭐 후보들이 너무 많아 갖고 어떤 데 가면 회의하신 분보다 후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춘추 전국 시대네 서구갑은. 네. 대전 유성을은 일단은 단촐합니다. 단점. 예. 민주당에서 2명, 국힘에서 지금 현재 3명 등록을 했는데 예비 후보로 2명 등록했군요. 3명 등록했는데 몇 명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한 2명 정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촐하고 저쪽 서구 갑은 명함을 받아도 그러면 아까 7명, 6명이면은 13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명함 3장 정도 아주 단촐하게 받아서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열심히들 하시고요. 우리 귀양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편지 쓰잖아요, 왕한테. 네. 전화 이거는 이렇습니다. 아니면 임이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시도 쓰고 우리도 한번 좀 써보죠. 귀양한 상태에서 우리 사실 지난 시즌에서 이 얘기했었는데 보문상 개발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같은 곳만 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 두 분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아니었나 싶고요. 그 지난 시즌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사업 자체로는 사업이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지 않고서는 거기에 그 다른 업체가 들어오긴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은 안 왔을 거고 뭔가 다른 그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그 업체만 들어온 게 아니냐, 사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약간 기준 커트라인을 좀 낮춰주는 형태로 좀 뭔가 바뀐 거. 그렇죠. 저도 그 이해가 간 거예요. 처음에는 대전시가 이 전망타워하고 케이블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업체가 떨어진 이유는 케이블카만 있고 전망타워를 뺐어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두 번째 공모할 때 케이블카 우선으로 하고 전망타워 플러스 알파 옵션도 줄게 하고 기준을 낮춰줬는데 이 업체가 역시 케이블카만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망타워는 돈이 되기 어려운 사업이고 돈이 들어가기만 하는 사업일 거니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빼주고 수익이 날 만한 사업만 이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을 좀 낮춰주면서 그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준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업체가 어딘지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건설과 관련 있는 이 녹화기 때문에요. 삐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기자 몇 명한테 좀 취재해봐라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관계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대전시 관계자가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의원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양 계열에서 응. 운영하는 업체라는 얘기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업체가 어딘가 중요한가 뭐 이거는 별로 사실 이 시점에서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아니 안필동 시장 주장대로라면은 의혹대로라면은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라는 거니까 좀 업체가 그러니까 어딘지 궁금하긴 하죠. 굳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이것이 저는 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이것이 이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그 의혹이고 이렇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이면에 뭐가 아닌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삐처리 됩니다. 이게 그거를 통해서 자기 그 공약을 갖다가 어쨌든 밀어붙여서 좀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이장훈 시장의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는 그 여러 그 부문에서 보면은 이건 어려운 거, 이거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감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의 일환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한 이익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한 것이 이익적인 아닌가. 부분이라면 누구의 이익? 그거 이익이야 뭐 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시는 그 이익. 그 이익, 그 이익, 그 이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어느 시점에서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계속 이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는 남아이론 중천금.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얘기죠. 뭐 자기가 뱉으면 진리고 뭐 법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지난 시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문산이라는 걸 가지고 그 이제 중구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이거에 이제 하나의 그 일환으로 보문산을 자꾸 바라보는데 그 대전이 다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의 영광 같은 그런 번영기를 누리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중구가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완전히 뒤처지지 않으면서 중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바꿔줄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문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뱉은 얘기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계속 무리하게 뭘 해버리면 나중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귀향살이하면서 보낼 편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좀 아쉬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일단 의원이셨으니까, 네, 그렇죠. 우주청 얘기 나왔을 때, 네. 우리 지난번에 이게 다뤘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우주항공청과 관련한 특별법이 그 과방위를 통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회의로 이제 부의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공약인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치하는 거는 이제 뭐 4, 5월 정도 되면 진행이 될 거로 봐요. 한 300명 정도 인원이 이제 되는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치하게 되면은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천문연구원의 연구 기능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 뭐 전망도 없으려니와 또 청단위의 뭐 문제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일정 정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여야한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선은 대전시가 사실 이 우주청이라는 거 먼저 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던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혹시 대전시에서 일하셨었죠? 네네. 대전시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름도 우주항공청인데 사실은 그 기능을 명확하게 해서 항공을 빼고 우주청만 하자는 게 그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공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항공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랑 항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대기권 밖에 나가는 거고, 그렇죠. 항공은 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사실은 우주는 우리가 당장 여기서 로켓을 쏘아서 뭐 위성을 태워서 그 올리는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 우주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주청으로 하자라는 게 제안이었고 그리고 그 우주청으로 제안한 이유의 그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항우연과 그 천문연구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자라는 게 원래 제안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이제 항공이 붙으면서 사천의 카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남으로 넘어간 건데 정확하게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그 항우연과 천문연의 장점을 살려서 이걸 우주에 대한 본격적인 그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자라는 거고 그게 그 기존의 청단위 그 행정기관이 대전에 집결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대전에 오는 것도 맞다. 그런 원칙 하에서 이걸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뭐 원칙은 다 사라지고 이제 지역 간 대립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대전시가 너무 이거를 눈치만 보다가 이제 어쨌든 그 우주항공청의 그 연구 기능 이거를 좀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고 그러다 결국은 그런 연구 기능 없이 그 행정기관을 사천에 만든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 행정기관 하나 사천에 동그라미 가 있으면 뭐예요? 여기 연구시설 이런 거 다 대전에 있는데 상당히 행정의 비효율성이 좀 우려가 되고 그쵸. 아니, 네. 특별법에는 이제 민주당이랑 그 협상을 해서 타협한 거는 특별법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둔다라고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두 기관이 기존에 있던 과기부 안에 있지 않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단이 밑으로 가게 되는데 이거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천문연구원이 항공우주연구원의 본원을 갖다가 사천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직속 기간이 되니까 나중에라도.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그 안에다가 국회 동의를 받는 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옮기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을 그럼 넣은 걸로 알고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 거네.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심지어 같은 이거는 그 국회 여야 구도가 바뀌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들이랑 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역 대 지역이 싸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그럼요. 의원들 중심으로 뭉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럼요. 네. 저는 이건 다분하게 그러면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언제까지 대전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지금 현재 있는 특별법으로 저는 없다. 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 넘어 산이네. 이거 문제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 데가 아직 그 언론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냥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그렇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 국회 동의라는 거는 의원들 그 지역의 의원들 몇몇이 아니고 당대 당 또는 당의 그 정책들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근데 우리 지역 충청 지역은 굉장히 정치력이 약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중기부도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중기부도 그렇게 반대도 가잖아요. 네. 심지어 전 정권에서 중기부를 세적으로 가져가면서 전 정권에서 약속했던 것이 뭡니까? 기상청 청단위의 그 국가기관은 대전으로 집적한다 이랬는데 이거 다 깨졌잖아요. 그 청단이면은 검찰청도 오면 좋고 그러니까 경찰청. 그게 옮길 때.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예. 그 청단위 기관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대전으로 집적한다라는 게 원칙이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지켜지고 근데 있잖아요. 일단은 그 우주항공청 그 사천으로 갔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 이민청인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게 인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사실 그 정권의 그 뭐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이런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 대전은 뺏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또 대전시의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 접했을 때 그래도 절반의 성과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오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사람은 귀향을 가서 멀리서 봐야 문제를 좀 더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의 귀향살이가 과연 언제 끝날지. 뭐 네. 마지막에 한마디 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또 통촉하소서 뭐 그런 거 해야 돼. 통촉하소서. 그 상소를 올렸는데 좀 들어달라고 통촉하소서 뭐 이러면서 끝내야죠. 네, 아유, 뭐,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귀향살이 이번 시간에는요, 네,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보문상 개발을 통해서, 이장훈 시장이 너무 본인의 그 공약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두 분이 주셨고요. 그리고, 우주왕청 특별법 통과 관련해서 요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오광영, 안필용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